손흥민 선수가 이끄는 토트넘 핫스퍼는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눈부신 활약을 계속해서 리그 선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새벽에 펼쳐진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시즌 7번째 골을 성공시키며 팀을 승리로 이끈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이 승리로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를 마치고 단독 선두로 올라서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축구 라이벌 국가인 일본에서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손흥민 선수의 기량과 경기력이 월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합니다. 경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자면, 이번 경기의 상대팀은 풀럼이었습니다. 풀럼은 명백히 토트넘보다 전력에서 뒤떨어지는 팀이지만, 이번 시즌에는 아스날과의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강팀을 상대로는 더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또한 카라바오컵에서는 토트넘을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기기도 했죠.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도 토트넘은 방심할 수 없는 어려운 경기를 예상했고, 실제로 경기 초반부터 풀럼의 저항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빛나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팀의 주장이자 에이스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성공시키며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고, 그 덕분에 토트넘은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팬들은 물론 동료 선수들까지도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그의 경기력과 리더십이 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의 맹활약을 주도하는 바로 그 플레이어, 손흥민 선수가 또다시 빛을 발했습니다. 전반전 30분경에는 손흥민 선수의 화려한 가마차기로 토트넘이 앞서게 되었는데요. 그 골로 인해 풀럼의 모든 에너지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그러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토트넘의 팀워크와 경기 리듬이 한층 더 높아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서 항상 팀을 이끄는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은 무엇보다도 중요했죠. 경기를 장악하는 리더로서의 역할과 그라운드 내에서 지휘, 그리고 골로 이어지는 활약을 보며 감독님께서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 선수의 활약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이에 더해 일본 축구 팬들도 손흥민 선수의 놀라운 플레이에 감탄의 눈빛을 보이며, PL에서 그처럼 뛰어난 한국 선수가 있음에 부럽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케인이 팀에서 빠지면서 많은 팬들이 그의 빈자리를 우려했었지만, 손흥민 선수의 활약으로 그런 우려는 이제 사라진 듯합니다. 히샬리송 역시 지금은 골이 좀 부진하지만 그의 능력을 생각하면 이번 시즌 중반 이후에도 좋은 활약을 기대해 볼 만하죠. 이제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 많은 기대와 함께 맨시티와의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처럼 절정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메디슨과 히샬리송의 지원 사격이 계속된다면, 토트넘은 분명히 이번 시즌을 대표하는 프리미어 팀이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토트넘이야말로 맨시티의 가장 큰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메디슨의 영입은 정말 팀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케인이 떠난 후 빅6에서의 랭킹 위치가 흔들릴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감독님의 탁월한 지도력 덕분에 팀은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캡틴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더욱 빛나고 있죠. 그는 정말 득점 기계처럼 골을 연달아 넣으며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미토마 선수 역시 만약 그가 손흥민 선수처럼 득점력을 보여준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르비 감독도 인터뷰에서 미토마 선수의 득점력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그가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은 양발로 차는 킥의 정밀도와 골문 앞에서의 움직임이겠죠. 미토마와 쿠보를 손흥민과 비교하는 이들도 있지만, 솔직히 그런 비교는 손흥민에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는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에 오른 바 있고, 그의 골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수준이니까요. 반면 미토마나 쿠보는 아직까지는 득점 수가 부족하고, 플레이의 질이나 장엄함에서도 손흥민과는 비교선상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메디슨과 손흥민이 함께하는 토트넘은 정말 무서운 팀이 됐어요. 비가리오 역시 팀에 점차 적응해가고 있고, 다른 선수들도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지난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의 실력과 팀워크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계속된다면 토트넘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팀이 이렇게 좋은 흐름을 타고 있을 때 선수들의 부상만 없다면 정말로 이번 시즌은 큰 일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의 득점 능력과 슈팅 기술은 정말 최고 수준이에요. 일본 선수들도 테크닉은 좋지만
손흥민 선수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는 능력이 더해진다면 그들 역시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의 지난 시즌 대비 완벽한 부활은 팬들에게 큰 선물이죠. 일본 선수들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처럼 일관성 있게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활약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가 손흥민임을 일본 축구계도 이를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 축구와 아시아 리그의 선수들도 눈여겨봐야 할 대상이에요.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 분명 있습니다. 일본의 젊은 선수들이 구보나 미토마 선수처럼 활약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경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하에서 팀은 공격적이고 매력적인 축구로 변모하고 있어요. 케인의 이적 후 손흥민 선수의 기량이 한층 더 상승한 것도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득점뿐만 아니라 어시스트까지 기록하며 팀의 핵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네요. 메디슨 선수 역시 팀에 큰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어요. 그의 뛰어난 기술과 경기 통찰력은 팀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죠.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완벽에 가까운 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득점 외에도 여러 차례 추가 득점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만 아쉽게도 그 기회들을 살리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들이 팀에 합류하게 되면 연말연시에 우리 토트넘 팀이 어느 위치에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일본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뛰어난 마무리 능력에 다시 한번 찬사를 보내고 있고 유럽에서 활약 중인 일본 대표 공격수들인 미토마 선수와 쿠보타 케우사 선수도 손흥민 선수만큼 성장하기를 바라는 응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황희찬 선수의 활약도 눈에 띄게 되면서 아시안컵을 앞두고 있는 지금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는 바이에른 뮌헨 소속의 김민재 선수가 아사노 선수와의 맞대결에서 탁월한 수비 능력을 선보이며 아사노 선수를 꽁꽁 묶어두기도 했죠. 우리나라 축구 팬들로서는 내년 1월에 열리는 아시안컵에서 일본 대표팀을 반드시 이겨야만 우승을 꿈꿀 수 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리그에서 일본 선수들과의 맞대결에서 기선 제압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보여준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의 활약은 일본 축구 팬들에게 분명 긴장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열정적인 축구 경기와 선수들의 활약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